하시는 일을 말로 설명하는 걸로 이제 생각하시겠죠, 많은 분이. 근데 이제 그게 전혀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이제 구성주의 모델은 파티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식이나 의미라는 건 학습자에게 이렇게 주어지기만 하는 것, 또는 주어진 걸 재구성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구성하는 것이라고. 컨스트럭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그 만든다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의미예요. 근데 그 의미라는 건 뭐에 기초해서 만들어지냐면 언어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없으면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다면 의미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은 뭐에 기초한다고 생각하냐면 대화에 기초한다고. 의미는 사회적 산물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혼자 뭐라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건 함께 의미를 구축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대화, 상호작용인 거예요. 학습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학생들끼리, 학생과 교사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대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 자기 결핍감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나하고 지금의 내가 불일치한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 이 와 있으면 힘든 거예요. 본인이 여기 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좋은 선생님이라면 그것까지도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게 없으면 사실은 배움이 일어나기도 어렵고 지속되기도 사실은 참 어려워요.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욕망이 있어야 되는 배움이라는 게 시작되죠. 근데 이제 그런 열정이 보이느냐, 이제 이런 게 되게 앞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이 전 과정이 일어나기를 기획해요. 의도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습자 내에서 이런 전 과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는 산출물도 되게 중요하고, 뭐 직접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까 얘기했던 불일치를 만들어내거나 자각하는 과정이에요. 아이가 어떤 벌레를 봤는데 그 벌레의 행동을 내가 처음 보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벌어진 일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자각한 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지만. 좀 우리 숲버전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이른 봄이잖아요. 진달래가 너무 이쁘게 펴가지고. 제가 진달래에 대해서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집착이 있고. 그래서 개나리색과 진달래색으로 치마저고리 입으시는 분들 보면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달려가서 이렇게 안아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피는 꽃들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잎이 없는데 꽃이 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진달래나 개나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잎이 없이 꽃이 핀 걸 보고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과 그게 그 현상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식물이 꽃을 피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식물이 에너지를 얻는 것은 광합성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서 얻는다는 걸 초등학교에서도 배우고 중학교에서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운단 말이에요. 내가 이미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얘는
잎이 없는데 꽃이 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뭔가 그 불일치 때문에. 그 능력이 사실은 중요해요. 그게 불일치한다는 걸 자각하는 거. 왜 그럴까요?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꽃을 피웠을까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잎이 없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대부분 숲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물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스스로에게? 그런 거보다 이게 대단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추운데 추운 겨울에 그 겨울을 딛고 그 꽃잎을 내놓는다는 게 참 경이롭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그 자체로. 근데 그 경이로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예측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더 감동적인 거죠. 통상적이라고 하면 꽃은 조금 따뜻해진 뒤에 한 4, 5월쯤 펴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정상적일 텐데 벌나비도 드문 이때 그렇게 무리에 어렵게 그렇게 꽃을 피우는 게, 그래서 그게 다 선비들의 상징인 거 아니에요? 시련을 극복하고 압박에 굴하지 않고 매환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절개를 상징하고 이런 게 그런 것 때문에 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현상을 보고 왜 어떻게 라고 묻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관찰 단계에서 성찰로 넘어갈 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 물음표예요. 우리가 그냥 그런 건가 보다, 얘는 그냥 그런 거야 라고 묻지 않고 왜 그럴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라고 묻는 게 핵심적인 과정이에요. 성찰. 나에게 들어온 정보를 내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게 나의 지식이 되는 거죠. 그게 내면화되는 과정의 출발이에요. 의심하는 거.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 의심하는 것이죠. 엄마는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사랑하신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야. 나한테 또 학원을 가라니. 의심하는 거. 모든 게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현상에 왜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왜라고 물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왜라고 묻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알무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기게 돼요. 제가 해설을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예전에 페북에 한번 썼었는데, 해설이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해설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는데,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관찰하고 체험한 것이.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왜 또는 어떻게라고 묻는 순간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게 바로 뭐냐면 변화와 관계인데, 이건 보이지 않는 것. 매 순간, 내가 어떤 순간 그 대상을 체험할 때는 변화와 관계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해설은 감각 넘어 사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게 해설입니다. 보이는 걸 설명하는 거는 해설가가 도감을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본인을 도감과 동일시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게 이제 그런 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면
꽃이 폈는데 잎이 없는데 어떻게 꽃이 폈을까라는 건 잎과 꽃의 관계를 묻는 것이거든요. 그 꽃이 뭐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꽃이 진달래야 라고 설명하는 건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네이버 치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앱까지도 좋아져가지고 찍으면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잎하고 그 꽃의 관계에 대한 건 그렇게 찍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산림교육을 지금까지는 감각의 세계에 대한 해설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다음 단계의 해설은 보이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걸 통해서 감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게 다음 단계 해설이라는 거. 그게 그렇게 되면 주제가 변화와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체험이 나의 거울이 돼요. 그래서 나의 변화를 위한 에너지가 됐어요. 배움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나와 다른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배움의 목적이라면 내가 저게 진달래라는 걸 아는 것으로 내가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저건 진달래는 이 수많은 식물들이 꽃을 피워서 번식을 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꽃들이 같은 시기에 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작년에 광합성을 한 걸 저금해 놨다가 남들 안 피는 이른 봄에 꽃을 피워서 그 경쟁이라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게 되는 순간 삶이라고 하는 것에 내게 주는 메시지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저게 진달래인지를 아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원하는 것을.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얻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광합성을 해서 저축한 에너지로는 도저히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백년치를 모아야 겨우 한 번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 예쁠 수가 있겠어요? 안 향기로울 수가 있겠어요? 꽃이 폈는데 만약에 그냥 쓱 지나갔어. 벌나비가. 그럼 얼마나 억울해. 번식도 못하고 수분도 못하고.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내게 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뜨거운 사막에서 잎의 증산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잎은 줄여야 되겠는데 그 대가로 광합성할 수 있는 양도 따라 준 거죠. 두 가지를 다 차지할 수는 없어요. 동시에 우리가. 두 개의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산되는 걸 막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광합성의 양도 줄어드는 걸 각오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그런 의미들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거창하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배움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지를 산림교육과 관련된 패러다임으로 묶어서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산림교육에 대한 성찰이랄까요? 반성이랄까요? 그런 것과 관련이 되는데, 저는 지금의 산림교육 패러다임이 크게 세 가지 축에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들은 나중에 소개해드릴 다음 카페에 워크숍 자료집이라고 하는데 다 들어있어요. 그냥 파일로 내려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미리 안 나눠드리는 건 제가 이렇게 자료를 나눠드리면 질문이 선행해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억압하게 돼요. 그 답들이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여지를 가로막아서 자료를 미리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개해드리면 그건 차후에 정리하실 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산림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선 첫 번째는 기존의 산림 중심의 환경교육, 산림교육에서 사람 중심의 산림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1970년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산림교육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산림교육은 크게 자원경제적 관점 초기에 그 다음에 환경생태적 관점 그리고 문화휴양적 관점 이렇게 이제 진화해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임산 자원이나 숲을 건강하게 하는 것, 다시 풍성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였던 시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 무슨 교육이냐면 조림 교육하고 산불 예방 교육. 심어서 풍성하게 하고 그거 홀랑 태워 먹지 않게 하는 교육이 제일 중요한. 그러면 이 당시의 교육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숲이에요? 숲인 거예요. 사람은 도구인 거예요. 사람을 가르쳐서 통해서 숲을 건강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학교에서 나무 심어서 좀 가셨죠? 식목일마다. 그때 가면서 그 나무 심는 걸 지도하셨던 분들이 아, 이 나무 심는 활동을 할 때 아이들의 내면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가를 탄력 있게 고려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신 것 같으세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참가한 아이들이 나무를 심으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에요. 빨리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숲이 울창해지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환경생태적 관점으로 넘어오면서 숲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에 대한 걸 이제 가르쳐 주게 되죠. 숲은 공기청정기이기도 하고 녹색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일 강조한 것들이 이제 많은 체험교육,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해보게 합니다. 근데 그때도 여전히 이 숲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메시지는 여전히 아이들이 중심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화휴양적 관점으로 오면 얘기가 역전돼요. 이제는 숲이 꽤 울창해졌어요. 새로 심을 때도 별로 없고 산불 나면 거기 다시 심을까? 전국의 숲들이 이제 숲가꾸기하고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어야 되게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무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지금 단계에서의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숲을 통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교육에 참가하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더 발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행복해지는 거. 이게 목적인 거. 숲이 얼마나 중요한지, 숲을 건강하게 하는지 이건 목표상에 없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에서 밑으로 내려간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의 중요한 제일 키워드는 뭐냐면 복지예요. 산림 복지. 산림 정책이에요. 이걸 쪼갠 게 뭐냐면